노인들 자살률이 14년째 계속 우리가 1등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죽느냐? 과거엔 잘 살았어. 돈도 있었고 자가용도 다니고 그랬는데 요새는 자가용은 있어도 휘발유 급이 없어. 돈이 없어.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때 한 군데 하지 말아라. 분산하라. 가정에서도요. 돈 버는 사람이 아버지한테만 기대고 모든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냐 이게? 아니야. 저보다 돈이 몇십 배 더 많은 사람들 많아. 나하고 한동갑 먹은 친구가 북한의 김정일입니다. 권력 가웠잖아요. 먼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모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후에 대비한다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36년 근무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으니까 공무원 생활은 나름 열심히 해서 할 때 훈장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오고 보니까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날이 짧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내가 체험하고 습득한 지식을 나눠주고 가겠다는 뜻으로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과거에는요, 평균 수명이 낮으니까 60만 돼도 한갑잔치라고, 또 80이 되면 판수잔치라고. 근데 저도 80살이 넘어서 올해 집의 나이로 83살인데 제가 엊그저께 바로 두 군데 문사 갔다 왔어요. 근데 한 군데 가는 데는 99살, 한 분은 98살. 두 군데가 공교롭게도 100살 가까이 산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지하철 것도 마찬가지. 지하철도 65세면 젊잖아, 지금. 65세면 청춘이라고. 65세 가면 노인정에 못 가요. 가면 힘으로 간다고. 70살에도 관광버스 안 가요. 왜? 타면 뒤에 앉은 80, 90살들이 노래하라고 시키고 젊은 애들 잘 논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요. 이러니까 이 불규정사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인구의 70%가 노인일 때, 그리고 고령사회는 인구의 14%가 노인일 적에. 근데 25년이 되면 이제 3년 후에는 초고령화 사회 20%가 되거든요. 이것이 외국에서는 100년, 50년, 60년 하던 것을 우리는 불과 26년 만에 다르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이는 많아도 죽지 않고 애긴 낳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노인이 많으니까 비율이 깜짝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상 못한 장수입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어요. 고령화 오래 사는 건 좋죠. 근데 노인들의 빈곤율이 우리가 43.4%가 빈곤한 사람입니다. OECD 국가가 평균이 14%예요. 그럼 3배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활의 능력이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 미흡하니까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정부의 책임을 돌리고, 옛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 그러니까 저출산 미래의 이 땅에 이 민족이, 우리가 사는 땅은 앞으로 미래학자들은 이 땅은 우리 민족은 다 밀려나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민족에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이 아기를 낳고 그들이 여기 터를 잡으면 이 땅은 우리가 물려주고 우리 민족은 다른 밀려간다, 이게. 이게 미래 이 땅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또래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료 급식소에 가면요, 돈 안 받고 노인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무료 급식을 하잖아요. 줄이 장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동 단위에서 최소 비용을 소위 2,000원, 3,000원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많이 운영해요. 거기 가보면요, 사람들이 미리 11시부터 와가지고 12시 조금 지나면 밥이 떨어질 정도로, 친구들 중에도 국가에서 이빨 빠지면 임플란트를 싸게 해주잖아요, 보험으로.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빨이 빠져도 임플란트 못하고 잇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학교를 나왔는데 동창회 나오면 회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비가 없어서 동창회는 못 나와. 그 다음에 과거에 골프도 치고 여행 다니던 사람이 냉장고 열면 맥주 나오고 이러던 사람이 노인이 되니까 소득을 들으니까 다운된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 노인들 자살률이 지금 OECD 국가에서 지금 14년째 계속 우리가 1등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죽느냐. 과거엔 잘 살았어. 돈도 있었고 자가용도 다니고 그랬는데 요새는 자가용은 있어도 휘발유 급이 없어. 돈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최근에 갑자기 노후 대책 대비 얘기가 나오는 거지. 과거에는 노후 대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생각은 있지. 근데 능력이 없어요. 나도 노후 대책을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난 공무원 생활 쭉 했으니까 내 이제 연금 나오면 그 범위라 살겠지.
근데 그 연금 액수가 완전히 풍요롭게 즐기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 쓰는 것이 연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연금 범위 내에서 생활하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자기 수입 범위 내에서 쓰면 괜찮아. 근데 망하는 사람은 뭐냐. 부채를 지거든요. 남에게 빌려서 융자 받아가지고 쓰고 돈 빌려 쓰고 게다 보면 또 이제 사채도 쓰게 되고 어느 단계 가면 집이 날아가고 도망 다니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자녀들이 해결해 줬어요. 왜냐하면 맏아들에게 땅을 주니까 맏아들은 아버지 쓰는 방 건너방에 옮겨놓고 밥 해먹을 때 그냥 숟가락 떠면 되니까. 요새는 어디 농촌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래 맏아들이 부모를 모신다는 개념이 이제 없어졌어. 농경사회에서는 부모 모시는 게 의례적이었지만은 저희 생활, 현대생활에서는 부모 모시는 일은 자식들의 의무사항이 아니야. 알아서 하는 게요. 그래 처음부터 요즘 난 그걸 강조해요. 자식들은 생각하지 말라.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생이고 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른다 이거예요. 물가가 5%가 올랐다 이러면 한 달에 어떤 결과냐면 100만 원 가진 사람이 한 달 후에 95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돈 씀씀이가. 그러니까 요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든다는 게 목표예요. 하나만 굶어 죽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노령연금도 주고 주거비도 지원해 주고 생계자금도 주고 기초생활자에게는 병원에 가도 치료비도 안 받고 그다음에 쌀 배급을 하고 오히려 쌀을 기초생활자들이 너무 많이 주니까 다 먹질 못하니까 이걸 다른데 처분하고 난 쌀 받지 않겠다 할 정도만큼 정부에서는 포퓰리즘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최저 생계비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각자가 벌어먹고 싶은 만큼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하지 않으면 일하기 싫으면 가난하게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카나다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고기를 한 마리를 접어주면 한 끼를 배불리 먹지만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평생 고기를 낚아 먹을 수 있다. 또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까지 말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는 건 말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동 기피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서비스업에서 넥타이 매고 폼 잡는 일은 돈을 들여도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작업복을 입고 땀 흘리면서 기름 묻혀가면서 하는 제조업에는 전부 기피 현상이 일어나. 거기엔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안 하고 전부 외국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값싼 노동력 때문에 오지만은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다. 금년도 우리가 최저 생계비를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느냐? 1인 가족에는 120만 원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된다. 2인 가족엔 200만 원 있어야 된다. 3인 가족에는 260만 원 필요하다. 5인 가족이 있으면 약 400만 원은 필요하다. 주거비, 식비, 의료비, 최소 생활비인데 이것마저도 벌려고 들지 않고 이것마저도 대책이 없으니까 이 노인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가난한 게 뭐 사주팔자라 그러기도 하고 운명이라 그러기도 그러고 그래요. 망우동의 무덤에 가보면 이유 없는 무덤 없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우환이 집안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어. 대개 창업을 하면요. 80% 이상은 망합니다. 근데 망한 사람들이 주저앉으면 그냥 망하는 거야. 그 중에 다시 재로 시작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근데 그 10%는 성공률이 80%야.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시작한 사람들 성공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실패해도 실패를 주절물로 앉지 말고 계속 다시 도전하는 거야. 정주영 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양반도 젊어서는 실패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패는 없다. 실현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그 책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업에 실패해도 재기를 하면 되는데 재기 못한 경우가 못 살던 이유. 두 번째는 가장이 갑자기 병으로 죽거나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죽거나 갑자기 가세가 기우는 거야.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때 한 군데 하지 말아라. 분산하라. 가정에서도요. 돈 버는 사람이 아버지한테만 기대고 모든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혹시 어떤 일에서 못 벌면 하겠다. 그래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실패했는데 내가 가장을 했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바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거 못하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고. 이제 가장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 도박을 통해서 살림을 떨어먹는 경우예요. 맨날 술만 먹어가지고 음주운전해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거, 술 먹고 술정해가지고 직장에 떨려나는 것,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해 넘어질 수는 있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
회복 탄력성이 돼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 그 가족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노후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지나가는 세월에 후회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나도 젊은 시절에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돈 벌 기회가 많이는 놓쳤어요. 부동산 투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돈 생기는 이권부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 사람에서 이권부서를 가보질 못했어요. 가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소위 백을 써서 막 좋은 자리, 뇌물을 주고 좋은 자리, 그런 거 안 했어요. 내가 지난 생활에 후회되는 것은 너무 돈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럼 내가 무관심하면 나만 하냐? 가족이 가난하잖아. 애들이 늘잖아. 그러니까 젊은 시대에도 돈에 대한 인식을 늘 가지라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돈만 있으면 행복하냐 이게. 아니야. 저보다 돈이 몇십 배 더 많은 사람들 수많아. 나는 결혼을 잘했다고 했는데 어느 친구는요. 결혼을 엄청 잘했어. 어느 정도 잘했느냐. 자동차를 부인이 새로 사줬대. 지력산 억대 넘는 자동차를 타고 온 거야. 깜짝 놀랐어. 너 어서 났냐 이래 물어봤어. 속으로는 어서 훔쳤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어서 났냐 이랬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사줬다 이거야. 근데 마누라가 억대를 사줬다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 친구한테 안 물어보고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어. 얘 제 마누라 돈 많냐 이랬더니 세상에 나보고 그러게. 너 몰라 이랬더니 처갓집이 엄청 부자래. 장인이 2년 전에 죽었대. 근데 무남동녀래. 장모도 곧 죽는데. 대박 아니야? 그러면 돈을 엄청 많은 거야 그지 자기가. 근데 본인이 건강을 잘못해가지고 나보다 더 건강이 나빠. 그럼 돈 많은 게 행복하냐?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 가정 파탄 내가지고 이혼하고 결혼한다 그러고 한 집에 살면서도 별걸 하고 중요한 건 뭐냐? 소확행. 소소한 일에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창문을 열었더니 맑은 하늘에 태양이 팍 쏟아봐. 대장이 참 아름답다. 어디 가야 되는데 비가 주룩주룩 와. 내가 옷 입고 나가니까 비가 딱 그쳤어. 야,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아침에 나갈 때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쫓아와서 매달려가지고 볼에다가 할아버지 잘 다녀 하고 뽀뽀 받으면 그 순간에 대통령 당선돼도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없어.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에 찾아야지 돈만 많이 있다고 해서 경제만 좋다고 해서 경제가 오히려 돈이 많아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어느 풀어보니까 맨날 부부들끼리 소송하고 하고 뭐 돈이 행복의 요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대개 두 가지. 하나는 부동산 하겠다. 주식 하겠다. 나이 들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 젊어서 주식 공모주라는 걸 했어요.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샀더니 팍 뛰었어. 다른 거 있던 걸 전부 말아가지고 몰빵을 했어. 문데다가. 얼마 후에 그 회사가 건설에다가 쫄딱 망했어. 그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휴지야. 죽던새 얘기했더니 이거 가져가라 이거야. 그럼 뭐 하느냐고. 100년 후에 가면은 골동품으로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주식이야. 내가 또 몇 년 전에 주식에 아주 달인이래. 돈을 많이 남겨주겠대. 나보고 돈을 맡기면은 따블을 남겨주겠대. 그리고 아주 믿을만한 사람이 옷도 잘 입고 좋은 차도 댕기고 내 집이 그게 주식 브로커야. 걷다가 돈을 맡겼네. 나만 맡긴 게 아니야. 온 동네 사람 다 맡겼는데 결국 본인이 사기쳐가지고 자동차도 전부 남의 돈으로 양복도 하고 본인이 죽었어. 많은 사람들. 나는 조금 사기당했지만은 최근에는 그런 거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이자가 1%야. 1억을 은행에 넣으면 물가의 상승에 따르면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자율은 1%야. 1억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자 나오는 거야. 그 돈이 은행에서 뭐 하겠어? 아주 우량주라고 하는 거. 아주 건전한 우량주. 그걸 사놓으면 거기 배당금이 나오잖아. 이자보다 많을 것 같아. 나는 계산해서 했어. 근데 그것도 요새 또 반토막 났어.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손해보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택시 탈 거 타지 않고 버스 타고 1,450원 아끼는 걸어다니면 운동도 좋고 취업하는 거 일자리 뭐 옛날처럼 비서 두고 뭐 운전수가 되어가고 이런 사람이라도 지금 나이 들면 그거 하지 말고 건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 때 가서 이제 뭐 청소도 해주고 진짜로 땀에 흘린 가치를 받아보면 그게 수입이 작든 크든 이런 걸 권고하지 일확천금 끓이지 말아라. 제가 이제 80대에 돌아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나면 제 탓이고 못나면 조상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 보면요. 정말 노후 대책을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제 교육을 어려서부터 우리는 못했어요. 요즘에 이제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경제 교육을 어려서 시킨다 그러잖아요. 경제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의 주머니의 것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옮겨와야지. 제일 쉬운 방법은 강도, 뺏는 거, 소매치기, 뭐 절도. 이것도 경제활동은 경제활동이지. 근데 불법이니까 국가에서 그런 이제 제재를 하는 거지만은 남의 주머니에 돈을 내 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야.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는 거야. 자기가 배운 지식, 전문 지식을 제공해주고 나눠주고 소득을 확보하는 거야. 아니면 두 번째는 남의 만들어 놓은 물건 사다가 팔아가지고 이윤 많이 남겨가지고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무역을 하니까 우리나라 생산품만 농촌에 만든 물건 도시에 파는 게 아니라 요새 이제 뭐 다른 나라의 물건도 사다가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 이윤 남기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는 제조업하는 거.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 스마트폰이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전부 조립해가지고 싸다가 만들어서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많이 비싸게 받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기술이거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기술을 익혀가지고 지분을 익혀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 의식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가 학교 보내고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되면 월급 나오고 이런 소위 말하면 이런 사이클이 한국 노인들에게 문제를 가져온 것은 바로 그냥 우리 세대는 경제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소득을 얻으려면 노동 가치를 고부가치해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고도 어느 사람은 비싼 돈을 받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아주 싼 걸 받아. 그건 뭐냐면 노동 가치가 고부가 가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갖고 자격증을 따고 기술하는 건 이게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스펙을 갖춰가지고 나 아니면 이게 안 된다 이런 의식을 갖게 하면 기술을 가져야 돼. 회사에도 감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는 나갈까 봐 걱정해. 사장이. 그런데 남 믿고 흉내나 내고 얼쩡거리면 나가주길 바라잖아. 나이 든 사람 한 사람 내보내면 젊은 사람 두 사람 수도 있잖아. 퇴직자들 모임에 가니까 내가 60살 때 퇴직했잖아요. 80 먹은 시장이 그러더라고. 내가 올해 80인데 반은 병원에 가 있고 반은 집에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었습니다. 이 소리를 내가 뒤에 들으면서 계산해보니까 80까지 내가 20년 남았어. 난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근데 눈 깜짝하고 보니까 내가 80 넘었단 말이야. 근데 노후자금 대비가 없다면 수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길. 이게 뭐냐면 귀향하는 것. 옥수수 심어 먹고 상추 심어 먹고 파 심어 먹고 그냥 가재 잡고 아니면 지금도 재취업을 한다면 그냥 봉사하는 일이라도 일거리 갖고 하는 게 좋겠다. 이걸 권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일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그 후회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미래 걱정되잖아요. 걱정된다고 이러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한 일생을 사는 겁니다. 나의 동갑내 얘기를 할까요? 나하고 한 동갑 먹은 친구가 북한의 김정일입니다. 권력 가웠잖아요. 먼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내가 동갑내 얘기할까요? 삼성의 이 무슨 회장님 몇 년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한 번 사는 인생 값지게 사는 것은 나답게 또 남에게 이익을 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 그걸 내가 권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겨냅시다.